안녕하세요. 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드 재사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적관리 프로그램인데 율렉이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다고 하고 또는 율렉 아카데미가 있다고 합시다. 그 율렉 아카데미에서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보니까 이제 구성은 비슷하죠. 대부분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이제 UI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고 이제 성적을 계산하는 녀석이 있겠죠. 그리고 그 녀석을 이제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맨땅에 처음부터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존에 있는 뭐 재생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성적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만들 때 맨땅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요만큼을 재사용해서 만들 것이냐 고민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뭐 시간적인 부분이나 금액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훨씬 장점을 갖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재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이제 이런 것들을 재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 재사용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재사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만큼을 재사용할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메인 함수는 재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걸 재생한다고 할 때 소스 코드를 재생하는 건지 또는 이거를 컴파일해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 바이너리 파일을 재생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소스 코드를 만들면서 또는 소스 코드를 설명하면서 재사용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소스 코드인 상태에서 재사용인 줄을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재사용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스 코드를 재사용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배포된 바이너리를 재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스 코드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사용하는 것은 재사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용이죠. 사용이고 이제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배포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재사용입니다. 이 배포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을 어떻게 재사용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맛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바이너리로 만들어서 이거를 가상의 새로운 버전을 이제 하나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거기서 이 녀석을 사용하는 것을 간단하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인데 여기다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OOP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눌러서 new 한 다음에 자바 프로젝트를 추가할 건데 여기다가는 OOP 프로젝트 자바 프로젝트라고 그냥 간단하게 가상으로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이곳의 다음 버전이라고 보고 여기에서는 이제 메인 함수가 필요하니까 클래스 파일 하나 추가하면서 이름은 프로그램으로 자, 메인 함수 추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기존에 있던 그 코드 중에서 이그잼이라는 게 있는데 이그잼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빨간 줄이 거지겠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 프로젝트에는 이그잼이라는 클래스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이그잼이라는 녀석을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져오면 됩니다. 일단 마우스 갖다 대시고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그잼이라는 녀석을 이 프로젝트가 알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클래스 파일에서도 찾을 수가 없으니 이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줄까?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저는 만들지 않을 거고요.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져온다는 말을 했더니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두는 거예요. 얘 가져왔네요. 그럼 재사용인가요? 재사용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사용이에요. 지우고 우리가 말했던 건 뭐냐면은 이미 만들어서 배포된 녀석을 다시 사용하는 게 재사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세탁기를 구매했다. 그 구매한 것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 쓴 것을 다른 사람이 그걸 다시 사용하게 되면 그게 재사용인 거지 새로 구매해 가지고 쓰는 게 재사용은 아니죠. 자, 일단 우리가 이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으로 먼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포할 때는 이걸 어떻게 배포하냐면은 먼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배포할 때는 제일 먼저 컴파일 하겠죠. 컴파일 하게 되면은 이그잼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압축해야 돼요.
압축하게 되면 이그잼.zip이 됩니다. 이 압축하는 유틸리티는 뭐 RGB나 빵집이나 여러가지 zip을 만드는 그 유틸리티가 있으니까 그걸로 압축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파일명을 자바를 위한 압축 파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자르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르 파일 만드는 거예요. 이그잼.zip에서 확장자만 그냥 자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자바 아카이브라고 해서 자바라고 하는 그 클래스 파일을 압축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단계를 밟아서 저희가 이그잼을 직접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포가 된 거고요. 우리 이 배포된 녀석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포 파일 만드는 게 좀 귀찮죠. 수작업으로 컴파일하는 것도 귀찮고 압축하는 것도 귀찮고. 이클립스는 이런 배포 파일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한다? 예,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걸 배포 파일을 만들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시면은 엑스포트라는 게 있어요. 예, 클릭 눌러서 우리가 이제 배포할 때 보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너럴 열어보시면 여기서도 압축을 할 수 있죠. 이 압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그 프로젝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 자체, 그러니까 자바 파일을 압축해서 배포할 때, 그러니까 소스 코드 배포할 때 이거 쓰는 거고, 이게 아니고 전 자바를 확장해서 보게 되면 자르가 있는데, 이거는 똑같이 압축을 하지만 확장자를 자르로 바꿔주고, 또 압축할 때 자바 파일이 아니라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까지 해주고 압축하고 확장자 바꿔주는 거예요. 단번에 끝내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요 녀석 선택하고 다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이거 선택되어 있는데 체크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딱 하나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패키지 선택하시고 오른쪽 보시면은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파일이 보이는데, 거기서 요것만 요거까지 가져갈까요? 자, 프로그램 빼고 3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어떻게 어떤 파일명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비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요 브라우저를 눌러서 요 버튼 눌러서 내가 어떠한 이름으로 어떤 디렉토리에다가 걔를 저장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지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D 드라이브에 보면은 D 드라이브의 자바라는 폴더에다가 이런 이름으로 이그잼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다 해서 확장자를 자르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엔터 치시면 요게 이제 경로가 지정된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그냥 핀시 눌러서 저장해 달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요새 약간의 경고가 뜨는데 별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OK 버튼 눌러서 닫아 주시면 실제 그 디렉토리 와보시면은 이 파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그잼 라이브러리.java.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서 그 자르 파일을 갖다 쓸 거란 얘기입니다. 원래 저를 갖다 쓰는 방법은 얘를 컴파일하면서 얘가 쓰고 있는 녀석을 만약 도스라고 하면 자바 컴파일 하면서 cp 옵션 주고 그 녀석의 드라이브가 d 땡땡 어디에 자바에 있는 녀석으로서 이그잼 라이브러리.자르다 라고 하면서 이 녀석이 만약에 프로그램.자바라고 하면 이렇게 컴파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파일 할 때 얘가 쓰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클래스 패스로 지정해서 쓰는데, 저희가 이클립스 쓰고 있는 관계로 저희는 컴파일 직접 하지 않죠. 저희는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누르면 알아서 컴파일도 하고 실행도 해주잖아요. 컴파일 하는 거는 이클립스니까 이클립스 환경 설정에다가 그 클래스 패스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선택을 하고 이제 얘가 사용할 그런 파일이니까 얘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빌드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configure 빌드 패스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탭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라이브러리 선택하시고 여기서 add external 자르즈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눌러서 희한하게 조금 아까 엑스포트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저거 누르니까 저절로 그 디렉토리가 여기 딱 열립니다. 저희는 요거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시면은 여기 포함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클립스가 많이 편하네요, 그죠? add and close 눌러서 닫아주시면 뭐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 보이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까와 달리 요게 하나 생겼어요. 라이브를 참고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열어보면은 이그잼 라이브러리 보이네. D 드라이브 자바. 요거 확장을 해보면 패키지명 보이고, 열어보면 클래스 파일들이구나.
자바 파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압축했던 그리고 컴파일해서 압축했던 그런 클래스 파일을 볼 수 있고, 열어보면은 간단하게 메서드를 볼 수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것들. 자,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우스 한번 갖다 대면 아까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까는 이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레퍼런스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다 뒤져도 없는데, 지금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임포트 해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맞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오케이, 맞아요 라고 해주면 임포트까지 해주고,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이그잼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총점을 구현하고 있는 총점, 이걸 한번 저희가 출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system.out.print 프린트 라인에서 이 총점 한번 출력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값이 국어, 영어, 수학이 다 0이니까 총점의 결과는 당연히 0이 나오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 0 잘 나오죠? 와, 이게 바로 제 사용입니다. 저희가 사용할 때 지금 소스코드 가져온 적 없어요. 이 프로젝트 어디에도 이그잼이라는 녀석의 소스코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0이 나온 게 좀 그러니까 이그잼이 갖고 있는 오버로드 생성자를 이용해서 1, 1, 1. 자, 1로 세팅한 결과로 이제 총점을 구하게 되면 3이 나오겠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예, 3 나오네요. 와, 동작 잘 되네요. 그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사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사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때 재사용이 지금처럼 소스 코드가 아니라 바이너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